네, 교재 20페이지부터 다시 또 진행해 보죠. 네,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 쪽으로 이제 가보죠.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요, 개인, 법인,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더라도 이 세 개가 무조건 다 공통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이 소유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던 모두 다 재산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든 모두 다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이외에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시가 표준액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가 일정 비율만큼 감면이 된다. 그러면 일정 비율만큼 감면이 되면은 그 감면분을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공제 빼고 계산해라. 빼고 공제하고 그거 빼고 난 나머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일정 비율이 감면이 됐어요. 그 말은 꼭 알아두기 동그라미 4번을 봐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이요. 그 네모 박스에 꼭 알아두기 있잖아요. 중간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일정 비율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을 과세 표준에서 뭐 해야 된다? 공제하는 거예요. 빼버린 거. 그거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개인, 법인, 소유와 관계없는, 가장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개인이 소유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관계없이 모두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와보세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토지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는 요것들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에 보면 토지, 건축물은 끝에 가니까 몇 프로 곱하기가 되고, 토지하고 건축물은 70% 곱하기가 되네요. 그다음에 주택인 경우는 60%를 곱하기 합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주택이니까 올해는 토지 아니면 건물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는 하는데 토지, 건물이면 70%, 주택이면 60%를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두기 위해서 거기에 3번을 봐보세요. 자, 3번.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어도 뭘로 하면 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격이 확인돼도 그래도 시가 표준액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율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작년에 여기 세율에서는 첫 번째 줄 요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재산세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하면 되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한 번 가감했으면 몇 년 동안만 적용하면 되고, 해당 연도, 그 연도, 작년 시험은 3년 동안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에서 이제 토지에 대한 세율을 한번 가볼게요. 종합합산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쳐서, 종합합산 토지니까 세율은 0.2에서 0.5까지. 그다음에 별도는 0.2에서 0.4까지. 그럼 이 두 개는 0.2에서 0.5, 0.2에서 0.4니까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분리과세 토지가 나오네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염전, 터미널은 저율 분리과세. 그럼 저율 분리과세에서 농지, 목장, 임야는 땅에서 직접 생산하니까 땅에다 뿌리를 내린다 그랬죠. 0.07. 공장, 염전,
터미널. 그러면 염전 같은 경우는 소금 생산할 때 쭉 밀고 가니까 0.2.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사치하는 것은 4%. 그럼 여기 비례세율 분리과세와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여기는 비례세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0회 시험이 여기서 뭘 출제했냐면 다음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골라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골라라. 그럼 뭘 고르면 되고?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요 두 개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 이제 주택으로 와보시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표 속에 보시면 별장은 4%. 자, 별장은 4%. 일반 주택은 0.1에서 0.4.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바로 여기예요.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고급주택은 별장의 세율을 적용해라. 일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라.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일반 주택하고 일반 주택하고 고급주택은 동일하게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혹시 문제에 나오면은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4% 세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급주택이 4%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럼 이제 쭉 연결해 볼게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면 총 세액을 먼저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세금을 무엇대로 쪼개주고 지분대로 쪼개주고 지분율로 분배를 해주고, 그럼 분배를 해준다는 소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이 세금을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지분대로 쪼개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네요. 그럼 주택 중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랐어요. 그래도 주인이 달라도 세금은 총세액으로, 전체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세금 계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총세금이라는 것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그래서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시가 표준액,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봐볼게요.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금을 적용할 때는 이제 그 두 번째 중간을 잘 보셔야 돼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가격을 구분하여 그랬는가, 합산하여 그랬는가? 그렇죠. 합산한다는 그 말이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토지 건물의 가격을 더해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토탈,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총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죠.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내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두 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 개 주택을 다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한 사람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별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틀렸죠?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주택별이라는 것만 강조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가보죠. 이제 건축물은 이제 세율, 여기서 세율을 익힐 때는 건축물은 여기만 익히세요. 이것만. 이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사치니까 4%. 공장용 건축물, 공장 땅에다가요. 땅에다가 건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0.25. 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그럼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0.25보다 더 높은 세율이니까 0.5%. 그 밖의 건축물은 0.25%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만 딱 보시면 돼요.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려가지고 도시에서 공장 못하게 만들고 도시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부담의 상한제로 가보죠.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최고로 높은 세금, 최고로 올라갈 때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봐야 돼요. 이걸 많이 놓치세요. 이제 세부담의 상한제가 나오면 무엇에 대한 상한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한제를 보셔야 돼요. 토지 건물에 대한 상한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 토지 건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 금액 크기에 따라서 상한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3억 이하가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이렇게 돼요. 여기를 주택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혹시 문제에서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를 물어봤을 때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이었을 때는 금액 크기에 따라서 상한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3년 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냐면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 적용이 됩니다. 틀렸죠? 주택은 100분의 150이 아니라 금액 크기에 따라서 상한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택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제는 토지나 건물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돼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입니다. 이렇게. 상한제는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납세 절차 및 비과세에서 납세지를 먼저 볼게요. 납세지가 나오면 납세지가 작년에 시험에 납세지가 총 몇 줄이 나왔냐면 납세지가 무려 4줄 정도 나왔어요. 4줄이 나왔는데 작년에 4줄은 하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작년 시험이 이제 지문으로 해서 딱 작년 계산 문제 빼고 이것저것 빼니까 딱 72줄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 지문으로. 그런데 여기서 납세지가 4줄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납세지가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왜 이걸 내냐면 세금을 어디다 내는 걸 그거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금을 낼 때 이제 납세지 그러면 지방세 납세지는 무조건 그 물건 소재지로 잡아버리시고 국세들의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물건이 있으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들은 주소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재산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라? 물건 소재지. 그러면 이제 재산세 보죠. 물건의 소재지 맞네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요것들은 물건 소재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가라 2번에서 보통징수 요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예요. 보통징수라는 것은 보통징수라는 용어가 나오면 작년에 보통징수 용어 지문 2주를 냈어요. 2주를 시험에 냈는데 하나는 보통징수의 용어 정리해서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보통징수가 나오면 뒤에 따라붙는 것은 뭐가 따라붙어라 그랬는가?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따라붙어야 돼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해 가는 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근데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을 특별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작년에 어떻게 냈냐면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틀렸죠?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보통징수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특별징수라고 써놨어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보통징수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작년에 6월 1일이 2줄이나 나왔어요. 재산세도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작년 시험에서 2줄 나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정부가 이렇게 고지서를 보낼 때 정부가 이제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날짜가 정해돼 가지고 고지서를 보낼 때는 늦어도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보내줘라. 그래서 5일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5일 전까지 고지서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건 고지서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보기만 하고 말아버리세요. 이런 거.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나와요.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요 세금은 재산세하고 둘이가 돈 내는 날짜가 똑같으니까 한 장의 고지서다 그냥 나란히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처럼 거기에 밑줄을 그려졌네요. 납기가 같으니까 돈 내는 날짜가 같으니까 지역 자원시설세는 어느 고지서에다가 나란히 기록해서 나온다. 재산세 나란히 기록해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가라 이번에 납부 기간 이제 연습 한번 배우죠. 이거 연습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부를 이제 어떤 분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아가지고 먹어도 막 체하고 그런데요. 체하니까 속 안 좋으면 막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뱉어야 된가? 땅에다. 자, 그러면 땅이 있으면 구토. 땅에다만 토해야 돼요. 다른 데 건물에 담으면 안 돼요. 차에다 하거나 건물에 담으면 안 돼요. 땅에다만 얼른 가서 땅에다 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이렇게 돼요.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만 주택이라는가 땅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는가? 그렇죠. 주택은 건물분 토지분을 더해서 주택이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을 내라가면 세금의 액수가 좀 적어진다 커진다. 커지니까 너무 세금 액수가 커지니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깎아준 것이 아니라 2분의 1로 쪼갰습니다. 깎아주면 좋았을 건데 2분의 1로 쪼개가지고 먼저 7월 달에 먼저 내시고 우리가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니까 한 2개월 정도 되면 가물가물하니까 냈는지 모르게 9월 달에 또 한 번 보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지서를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때는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눠라 2분의 1씩으로 나눠라. 시험에서는 2분의 1이 건물분, 토지분으로 여기가 건물분, 토지분으로 둔갑되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왜 2분의 1이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건물분, 토지분을 따로 계산한다 못한다? 못해요. 요 주택은 건물 더하기 토지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금의 액수가 계산되니까 건물분, 토지분이 따로 계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건물분, 토지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단 금액이 얼마가 안 되는 것은 7월달에 한 번에 끝낸다. 20만 원 이하. 일주일 전에 여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 원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몇 월 달에 한 번에 끝내라. 7월 달. 그러면 이제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 20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라. 그래도 9월 달. 속 안 좋을 때는 무조건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 금액하고 토지는 무조건 9월 달.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밖에서 볼 때 기분 안 좋아. 우리 건물이 보기 싫어. 그러면 건물 벽면에다 뭐 해버리면 되고? 칠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선박이나 항공기도 막 벽에다 막 칠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7월 달.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건축물도 7월 달. 주택만 몇 월 달로 가고? 주택. 반반 쪼개는 거예요. 왜? 건물분, 토지분을 한 번에 묶어버리면은 너무 세금이 커지니까 두 개 나눠서 반절 7월, 반절 9월. 단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보내버리고 20만 원 이하가 되면 몇 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납부 기간 이제 다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 금액이 너무 적으면 종이값도 안 나오면 인쇄비도 안 나오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가? 아예 안 해버려야 되는가? 안 해야죠. 얼마가 안 되는 건 징수 안 하겠다. 2,000원 미만이면 안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보죠. 취득세에서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50만 원? 여기는 이하가 돼요. 이하. 그럼 이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지급액으로 판단해라, 총액으로 판단해라? 총액으로 판단해라. 근데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서는 그 세금의 액수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원짜리는 징수 안 한다? 한다? 한다가 되는 거예요. 2,000원부터는 징수하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얼마를 받아라? 6,000원을 징수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오른쪽 방가로 4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직 이 개념 못 잡으신 분이 있으면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낸다고 했는데 전번 일주일 전 토요일 날 학생들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나온다는 게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나오니까 지금 느낌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온다는 거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진짜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하는데 나오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1번 고지가 있는 후, 수탁자에게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이미 고지서가 이미 날아간 후에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더라도, 이미 고지서를 받고 그 재산을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겼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납세 의무에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여기서는 물적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대로 납세 의무는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수탁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에게 바뀌었으면 그 전에 있었던 행위를 새로운 수탁자가 그대로 뭐 받으면 되니까? 승계 받았다. 승계 받았다는 이야기는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제 수탁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변경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처음을 기준으로 해라. 처음. 최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징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한 적이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요 비용들은 그 신탁 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수탁자의 물건이라고 봐요. 수탁자의 물건인데 제가 위탁자 물건인데 수탁자 손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수탁자가 이걸 들고 있더라도 위탁자가 세금을 못 냈을 때 정부는 그 수탁자에게 너 들고 있는 거 요거 내놔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주인이 위탁자 물건이기 때문에 수탁자 손에 들고 있을지라도 정부는 그 수탁자에게 그 재산을 정부한테 내놓으라고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물적 납세의무라는 것은 너 들고 있는 물건으로 그거 내놔라. 물건을 우리 정부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예요. 이 부분인데 교수들이 출제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바꿔요. 이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넘겨버렸으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내요. 소멸된다 해야 된가? 소멸 안 된다 해야 된가? 소멸 안 된다예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또 항의할 건데 선생님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요 제가요 기억이 나는데요 나온다겠는데 선생님 그거 안 나왔어요. 이렇게 또 그 밴드에다 댓글 쓰거나 뭐 그런 데다 쓰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예? 안 나와도요 합격하면 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강의한 거 100%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 데다 글을 쓸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맞았더라도 나는 60점이 아니라 제가요 1개밖에 안 틀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합격은 합격이니까.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출제위원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안 내면 낼 지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을 이쪽으로 다 내버렸거든요. 다 출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것밖에 없어요. 딱 요거 하나. 근데 교수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요 지문들이. 그다음 이제 물납은 이 틀만 딱 잡으면 돼요. 여기만 잡아버리면 물납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이번에 일주일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요. 허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라. 5일 안에 통지하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되면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고 10일 안에 재신청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여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10일이 아니라 5일 안에 통지한다. 물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면 분할납부로 가네요. 분할납부는 이제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건데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나눌 수 있어요? 물어보면 250을 초과하면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50 초과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를 봐보세요.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예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예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0이 넘어가 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2개만 연습해 보면 돼요. 4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을 때하고 9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을 때 딱 2개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400만 원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분할 최대
가능 금액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요. 400만 원이었을 때 분할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다? 150. 왜냐하면 250은 먼저 내고 나머지 250을 초과한 150만 원만 2개월 안에 분할이 됩니다. 그럼 900만 원이다. 900만 원이면 분할 최대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500이 넘었으니까 50%니까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개만 연습했는데 이걸 950으로 나와버리면 우리 못 풀겠는가? 풀어내겠는가? 아니요, 저는요 900만 공부했어요. 950은 공부 안 해서 못 풀겠어요. 선생님이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안 가르쳐 못 풀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뭐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11월 8일부터 다시 개강을 합니다. 11월 8일부터 다시 33회 김포중앙학원에서 33회 대비로 개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3회는 11월 8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 날짜를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900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넘어가면 그걸 매수로 나눠버리면 된가요? 1호 반땅 해버립니다. 반절을 잘라버리면 돼요. 반절은 지금 내고 반절은 뒤로 내고. 근데 500이 안 됐을 때는 얼마 뺀 나머지를 250만 원 뺀 나머지를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요 틀만 딱 잡으면 두 개만 잡아놓으면 숫자만 바꿔도 다 풀 수 있어요. 숫자 바꿔도. 자, 분할 납부까지 잡아냈어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비과세로 가보죠. 국가 등 국가가 소유하고 있네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비과세.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원칙은 비과세.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과세. 자, 이 정도 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봐요. 방가로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국가가 사용하고 있네요.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면서 나에게 대가를 주고 유상으로 사용하면 과세,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유상일 때는 과세, 무상일 때는 비과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유상, 무상을 나눴어 이제. 그래서 문제 풀 때 국가가 내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유상, 무상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유상으로 정부가 쓰고 있으면 나는 세금 내야 되고 왜냐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정부가 내 걸 쓰고 있으면 내가 정부한테 돈을 안 받았으니까 나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러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도로. 이제 도로로 가보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법률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예요. 그런데 도로는 그런데 휴게소라든지 휴게시설, 도로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은 요거는 도로라고 봐야 된가요? 수익사업을 하는 대로 봐야 된가? 수익사업 하니까 너는 과세. 그 잘 모르면 이렇게 하라겠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들어가서 휴게소 안에 있는 건 전부 과세. 휴게소 들어가면 돈 내라 가니까 우리한테. 휴게소는 밥 먹으려면 돈 내라, 기름 넣으러 다 돈 내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과세. 그다음에 하천이나 국어, 유지, 묘지, 하천, 국어, 유지, 묘지 전부 비과세. 비과세예요. 그런데 단 제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 그다음 본인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과세. 본인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군시설이에요. 군시설로 사용하는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군시설로 사용하는 건 비과세. 전답, 과수원, 대지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니까 과세. 최종님이나 시험님이라는 거 있네요. 최종님, 시험님, 요거는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니까 비과세 대상. 자, 요거 주의하세요. 보존지구.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보존지구 안에 있는 건 비과세. 그런데 환경지구 안에 있는 것은 과세, 분리과세. 환경지구에 있는 건 분리과세. 이제 임시사용 건축물이네요. 이건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임시 사용 건축물은 1년도 안 되는 건 비과세, 1년이 넘는 건 과세, 1년.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 대상.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6번에 비상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비상시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관리하니까 비상시 쓰는 것은 비과세. 또 만약에 철거 명령을 내렸으면 그 건물 철거해라. 그 건물 철거해라.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데 철거를 명령을 받았더라도 만약에 철거를 하고 밑에 있는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토지는 과세한다. 아무리 철거 명령을 받아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안 물리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네요. 종부세는 올해 개정된 지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개정된 게 엄청 많아요. 종부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정 안 된 건 여기예요. 개정 안 된 거 여기하고 납세 절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재산세 대상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넘어오는데 그중에서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그럼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게 재산세 어떤 게 있는 거 찾아볼게요. 종합합산 토지는 0.서 0.5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네. 그럼 종부세 대상.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이것도 초과 누진 세율이니까 종부세 대상. 분리과세,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은 0.2.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4%. 이거 비례세율이네요.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X. 건축물 중에 공장용 건물은 0.25. 만약에 이 건물이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이면 0.5. 이거 비례세율이네요. 그럼 종부세 X.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면 4%. 비례세율이니까 X. 별장은 4%. 너도 X. 일반 주택은 0.1에서 0.4.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종부세 대상. 그럼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요. 되죠요. 그런데 별장은 안 된다. 별장은 안 돼요. 별장은 안 되는데 고급 주택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걸 알아야 돼요. 재산세 토지와 종부세 토지의 범위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요. 이거 차이가 있죠.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재산세 주택과 종부세 주택의 범위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별장이 또 달라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걸 찾아낼 줄 알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가죠. 납세 의무자는 작년 시험에서는 어디를 출제했냐면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여기가 30회, 31회, 여기가 30회. 그러면 이제는 여기예요.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남았어요. 주택인 경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주택인 경우에는 얼마를 초과하면 이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린다? 6억이에요.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 법인들은 6억이 넘어야 과세다, 안 넘어도 과세다? 안 넘어도.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봐요. 이 과세 표준이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책을 인쇄해가지고 약간 거기 하나가 지금 개정이 안 된 게 지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이다. 집이 2개다. 2개면 이 사람이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먼저 빼고
6억을 빼고 몇 프로 곱하고 95% 곱하고 1세대 1주택자라 하면 기초공제를 얼마를 빼주고 3억이 아니라 5억이에요. 여기 바꾸세요. 여기 3억이라고 돼 있을 건데 5억으로 바꾸세요. 5억 기초공제 5억을 빼고 다시 얼마를 빼고 6억을 빼고 95% 곱하기 하고 95%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네,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5억을 빼고 95% 곱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에서 80억을 빼고 95% 곱하고 무조건 과세 표준이 나오면 끝에 몇 프로 곱하기 한다? 95% 곱하기 한다. 그런데 이번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기초공제로 추가로 얼마를 더 빼준다? 5억을 더 빼드리겠으면 3억이 아니라 5억을 더 빼주게 돼 있어요. 이제 세액공제로 가보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세액공제는 누구만 공제가 되는지 먼저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예요. 이거부터 찾으세요. 세액공제가 딱 뜨는 순간 무조건 1세대 1주택인가를 확인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 돼요. 주택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 만약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원칙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부부 중에 지분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한 사람 소유로 뭐 하면? 신고하면은 그때는 1주택으로 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랬으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했어야 되죠. 이제 거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세액공제를 볼게요. 그럼 이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여기를 두 개를 더해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최고 한도는 올해 법 바뀌었어요. 최고 몇 프로까지 가능하고 80%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70%짜리가 올해부터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율은 연령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두 개로 나눠볼게요. 만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는 20%, 65세 이상 70 미만이면 30%, 70이 넘었으면 40%, 보유기간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넘으면 50%요. 아무리요. 예를 들어서 70이 넘고 15년이 넘었더라도 합치면 90%가 아니라 최대 몇 프로만? 최대 80%까지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세부담의 상한이 나올 거예요. 먼저 재산세 배웠던 거 한번 점검 한번 다시 할게요. 재산세에서 세부담의 상한이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라 그랬는가요?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부터 확인해라. 토지, 건축물이었을 때는 100분의 150. 주택인 경우는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150. 또 주택도 두 개밖에 없으면 150. 대신에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있으면 올해부터 법 바뀌어서 100분의 300. 3주택 이상도 100분의 300.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세부담의 상한제를 적용할 때 법인들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게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에게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이제 아주 높은 최고 높은 비례세율로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 법인들이 소유한 주택에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납세지로 가보죠. 납세지는 작년 시험이 종부세 납세지에서 여기서 비거주자를 출제했어요. 작년에 비거주자를 이미 출제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이에요. 이게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그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순서를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제 납세 절차로 한번 가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하고 동일하게 6월 1일인데 이제 정부에서 부과할 때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라. 그럼 고지서를 발급할 때 며칠 전에 보내라. 5일 전까지는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부과에서는 5일 전까지 하고 날짜 기억을 하세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런데 이 고지서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보죠. 이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토지에 대한 세금과 주택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고지서를 보낸다, 합해서 보낸다. 합해서. 고지서를 보낼 때는 토지 더하기 건물을 더해가지고 토지, 주택이라 해보죠. 건물에 주택. 토지, 주택을 더해가지고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그렇죠.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다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거기에 세 번째 나왔네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무한 금액을. 그렇죠. 합해서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다 더해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고 납부로 가보죠. 내가 신고할 때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제 가산세 요 두 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아예 신고 안 해버렸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린다.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요, 된다. 거기서 무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안 되지만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만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250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종부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는 6개월입니다. 금액은 똑같으니까 여기 밑에는 똑같아요.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 초과해.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제 비과세는 뭐 그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 재산세가 감면이면 종부세도 감면, 그대로 준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종부세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 딱 하나, 양도소득세 하나 남았네. 이제 양도소득세만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진짜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오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에 강의를 안 듣고 오후에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면 또 김포학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유튜브 들으신 분에게 뭘 누르라고 해야 된가?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안 된대요. 이렇게 막 한대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걸 해야 된대요. 또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그래야 좋아요를 더 누른다고. 참 대단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포 중앙학원에 유튜브 들으신 분들 지금 유튜브가 여기 무료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엄청 오늘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지금 시험으로 해서 완전 마무리하는 건데 이걸 무료로 듣고 있으면 그러면 좋아요하고 구독은 눌러주셔야 기본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꼭 그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업이 끝날 거예요. 2시간 정도. 아직 2시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네.